안녕하세요. 보험과 상속의 김병상입니다. 오늘은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한 이 보험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창희 노후 전문가시죠. 대표님의 강의를 보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요약을 해드릴 거고 제 생각까지 입혀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액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증권투자, 펀드투자, 투건인 자격증,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종합자산관리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그쵸? 우리가 은퇴를 하면 보통 30년 정도의 노후를 살게 되는데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상담을 통해서 보통 7억에서 10억 원 정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걸 알게 됐어요. 7억 원에서 10억 원, 이게 굉장히 큰 돈이죠. 이거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30살에 취업을 한다고 치면, 그쵸? 한 달에 300만 원씩 1년 12달을 꼬박 30년 동안 모으면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만들기 힘든 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딩크족 들어보셨죠? 맞벌이하고 아기는 안 낳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걸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집값도 너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만약에 7억 원에서 10억 원 노후 자금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노후에 대한 세 가지 착각에 빠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착각에 빠진다면 노후 파산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착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에 80세 이후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되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인생은 80까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 어떤 얘기가 나오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다. 그쵸? 진짜 120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과연 이 긴 노후를 무슨 돈으로 무얼 하며 지낼 거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조용히 오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거는 100살 가까이 우리가 살면서 짧게는 2년에서 3년, 그리고 길게는 10년에서 15년 정도를, 그쵸? 앓고, 그쵸? 앓으면서 건강과 돈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밤사이 안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천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겪는 거고, 그쵸? 건강하게 사시다가 90세, 100세 돼서 밤사이 안녕, 이건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이고 그렇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힘들어 하시면서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사람을 잃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도 자녀가 자신의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노후에 대한 세 가지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직도 자녀가 자신의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한 분 계세요. 아이들의 등에 빨대 꽂고 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에요. 옛날엔 그럴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 리스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녀 리스크. 그쵸? 우리는 자녀가 우리를 봉양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8년 전과는 다르게 그 책임이, 부모 봉양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1%인데 8년 전에는, 지금은 27%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다른 질문으로 부모 스스로 그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0%에서 19%로 2배 정도 가량이 늘었습니다. 자, 이거는 아이들을 욕할 게 없어요. 인식이 변한 것 뿐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50대거나 60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거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요양병원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신고려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부모가 치매에 걸렸다고 병원에다 갖다 버려 라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당연한 코스라고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우리를 봉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걔들이 살기 바쁜데 우리를 봉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 둘밖에 안 낳았는데 걔들이 결혼하면 우리 엄마 아빠,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또 양쪽으로 다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 노후도 지금 급급한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분들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해도 파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돈들을 자녀 결혼, 자녀 사업, 뭐 이 등등에다가 자녀 학자금 등등에다가 간신히 모아놓은 거를 다 투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파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한편으로 이해하는 거는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그래도 우리 새끼 내 새끼 얘가 잘 돼야지, 뭐 내가 얘들이 내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저 희생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셨지만 끼인 세대신 거죠. 세상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예전 분들, 1920년대 3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셔도 50년대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부모를 봉양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그래도 강하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너무 많은 돈을 내 노후 자산까지 투입해서 내가 파산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런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절실하냐면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인식의 전환 첫 번째가 뭐죠? 방금 강조드렸던 자식은 더 이상 노후 대책이 아니다. 노후 대책, 나 우리 아이한테 빨대 안 꽂을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후 자산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을 아이들한테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신들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홀로 사는 노후가 보편화되고 있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 예전에는 결혼 후에 4년 이내에 이혼하는 확률이 가장 높았어요. 기간별로 보면. 근데 지금은 오히려 노후 이혼,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그게 37%나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 여성분들, 자, 여성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후 대책 3대 뭐 이렇게 구조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연금, 그리고 기업연금, 퇴직금이죠. 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인데 보통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남자의 경력이 길다 보니까 남자의 국민연금이 길게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덜컥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여성분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게 첫 번째 리스크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일반적으로 먼저 사망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가족한테 승계되는 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어야 60%가 승계되는 겁니다.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50%, 10년이 가입이 안 돼 있었다 그러면 40%밖에 승계가 안 됩니다. 최대 60%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국민연금이 없어진다는 리스크, 그리고 남편이 먼저 사망해도 최대 60%밖에 승계가 안 됩니다. 남편이 한 명이 사망했다고 생활비가 절반으로 뚝 줄어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내용을 우리가 나머지 것들,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나머지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 등등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으로 있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사실 저는 이게 뭐 평생 직업, 평생 근로라기보다 평생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또는 개인 금융소득, 주식투자나 펀드투자 같은 게 있겠죠. 아니면 임대소득 등으로 요럴 평생 현역과 같은 소득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절약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 그렇죠? 절약. 이거는 아까 그 강창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건데, 절약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꾸고,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가 소비를,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이렇게 급여도 많이 옛날보다 오르면서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많은 걸 누리게 되면서 다 누리는 거죠. 수명이 길어져서 그 시간에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만큼 굉장히 큰 공백이 발생한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해서 노후로 이월시켜야 되는 거죠. 이월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근로소득을 노후로 이월도 해야 되고, 노후 이 기간 자체에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현역 말씀드렸죠.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고민을 지금부터 그 노하우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금융소득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연금소득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거예요. 우리가 보험으로 다가가서 봤을 때 보험은 결국에는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보험 사고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질병을 말하는 거죠.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지 말고, 투입을 하되 내가 노후에 생활비로도 쓸 수 있는 환급성이 있으면 너무 좋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노후를 준비하는데 너무 큰 지장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최소한 우리 3대 질병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가입을 하고, 나머지는 노후의 생활비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이나 ETF, 연금저축펀드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험으로는 모든 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인지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의 300만원 굉장히 힘든 문제잖아요. 은행으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보험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연구하셔서 가능성이 있는 투자, 그게 부동산의 임대소득이든 주식이나 펀드를 통한 이런 금융소득이든 이런 것들을 노후에 갑자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연구해 나가고 연습해 나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오늘 되게 심오한 이야기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